모르는 아줌마들만의 수다. 주제 아이디어 많이 남겨주세요. 광고도 이왕이면 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북두여자 13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멘트 네. 좋아요. 예. 아유, 좀 나아졌나요? 아, 예. 계속 어색해가지고. 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그래도 잘 봐주시라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두 여자만이 또 다룰 수 있는, 두 아줌마만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얘기로 준비를 해봤어요. 뭔가 예감이 두구두구두구두구. 또 18.99인가? 아, 예, 괜찮습니다. 어떤 우리 거고. 아줌마들은 다 흥미롭게 예. 또 아줌마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예, 저 맞아요. 예, 예. 산부인과에 대해서. 아, 산부인과. 예. 또 먼저 번에 저희 뭐 피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 또 어떤 분이 또 댓글 한번 남겨주셨어요. 나만의 산부인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고 예. 그렇게 또 올려주셔서 예.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아줌마들이 할 수 있는 산부인과에 대한 얘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산부인과는 우리 아줌마들밖에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아유,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지금 엄 팀장이 달아줄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 좀 힘들죠. 예, 젊은 아가씨들은 좀 거부감이 드는 거고. 근데 아가씨들도 알 건 다 알더라고요. 야, 사실은 저희가 속은 더 아가씨예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 형식상 아줌마니까. 그렇죠. 그냥 또 아가씨들 들으면 또 타타타타 하는 거 아닐까? 아니요. 또 왜냐면 또 안다라는 게 이게 창피하거나 뭐 이상한 게 아니야. 왜냐면요, 알아야지만이 또 나를 간수할 수 있잖아요. 아, 예, 무식이 반동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여자다고 느꼈던 게 산부인과에서 가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산부인과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은 그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산부인과가 너무 열악해서 여자로 태어난 게 싫었어요. 왜 여자만은 임신을 해야 돼서 이런 병원에 와야 되고, 왜 여자만 아기를 낳아야 되고, 왜 여자들은 왜 가슴이라는 게 있어서 유방암이 올까? 막 이렇게 약간 근데 저희 이거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해요? 예, 근데 저희 그런 정전관념을 최근 나온 드라마가 깼더라고요. 남자도 유방암이 올 수 있다. 오, 예. 맞아요. 근데 그건 봤어요. 어디까지나 드라마입니다. 저는 아직 실제로 못 봐서. 근데 유방암은 처음 들었어요, 진짜. 예, 유방암은 여자가 많죠. 아유, 많죠. 예, 근데 그리고 또 여자만 걸리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또. 예, 그래서 항상 여자라는 거는 저희 북한에서 천덕꾸러기.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고난과 고생을 잔등에 메고 나온 사람이 여자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남자들도 우리 엄마들 배로 나오죠.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그렇게 여자들은 이렇기 때문에 우대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여자들은 그냥 돌덩이처럼 버려져서 그냥 장사를 해서 벌어 들여와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지. 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아기를 낳고 이런 힘든 과정들을 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힘든 일에서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만큼 우대를 잘해줘야 된다. 이런 관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 당연하게. 예, 당연하게.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 딱 오니까 산부인과에 처음에 딱 가서 잠깐 약간 참 이게 아픔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이라면 친절하죠. 그러니까 친절하고 기구 자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가게 되면 이게 남성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그렇죠. 이제 북한에 가게 되면 여성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자궁 질병이나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산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오니까 되게 산대가 별로 선뜩선뜩하지 않아요. 되게 이게 다리를 넣을 수 있는 자리 여기다가 또 그래도 약간 천 같은 것도 깔아주고 종이도 깔아주고 해서 되게 거부감이 없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산부인과에 와서 치마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북한은 평양 산원에만 치마 있어요. 지방 산부인과는 없어요. 그냥 옷을 벗고 그냥 올라가요. 예, 옷을 벗고 그냥 올라갔어요. 저희가 그냥 그래서 저는 평양 제가 산원에 가서 3개월 입원해서 하는데 평양 산원에 딱 가니까 검사를 하는데 저런 강주리를 주는 거예요. 세타양 강주리를 주더니 거기다 옷을 벗어놓으래요. 깜짝 놀랐어요. 벗고 그러면 그냥 걸어다녀요? 벗고 그 강주리다가 자기 옷 다 걸어놓고 거기서 치마를 입는 거예요. 지방에선 전혀 그런 게 없어. 강주리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름을 기다리다가
소수술실에서 들어라 하게 되면 그 구석에다가 옷을 벗고 그냥 쓰고 올라가요. 옷도 어디다 넣는 장소가 없어요. 바닥에다 놓고 올라가요. 너무 배려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산부인과 의사가 남자면 안 보겠다고 해요. 저희는 막 저희도 예, 그래요. 산부인과 왜냐면 이게 전혀 그래도 형식상이라도 치마라도 줘야 되겠는데 치마를 안 줘요. 그래서 저희는 치마는 저희가 알아서 갖고 갔어요. 근데 또 이제 모르고 못 갖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평양산원 가니까 그래도 치마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3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참 평양산원은 괜찮았어요. 근데 저희가 지방에 있을 때 산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여성들이 산대에 척 누우면 이렇게 자궁이라는 게 이렇게 눈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질경이라는 그런 기구를 이어서 예, 자궁을 예, 넓혀야 그 안을 보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북한의 질경은 정말 선뜩선뜩하고 커요. 그러다 나니까 그 질경이 자궁에 딱 들어갈 때는 이게 몸에 전율이 딱 느껴져요. 쓱 하는데 근데 대한민국 산부인과에 와서는 그냥 떼끔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와서 산부인과에 가는 거 거부감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남자 의사라고 해서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삭삭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좀 다 차근하게 물어봐서 산부인과 가면 그래도 우리나라 산부인과 가면 물어보더라고요. 아, 원장님이 지금 남자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말을 꼭 하더라고요. 아, 괜찮지 않고요. 뭐 이러면서 지금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땐 그런 말을 못 했어요. 그리고 참 여기 와서 보게 되면 내가 여성들이라는 거는 이게 여름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땀이 나서 그 진물이 흘러도 그 자궁 옆이 오염이 돼서 막 간지럽고 그래서 긁으면 그게 또 오염이 돼가지고 막 간지러울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냥 북한에서는 그게예요. 선생님이 증상을 딱 들어보고 페니실린 맞으세요.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그런 약을 안으로 다 발라주고 거기에 또 해당되는 그런 연고도 딸로 처방을 해주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내가 의사소견을 말할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날씨 더우니까 땀이 나서 약간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가 오염될 수도 있지, 여성이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북한에 있을 땐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의사들이 약간 이렇게 봐요. 얘는 이것도 병이라고 왔나 막 이렇게 약간 그러면 그냥 그 자체에서도 여자를 좀 이렇게 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만약 염증이 오고 좀 간지럽고 하면 애들끼리 아, 나 요새 염증이 왔는가 왜 이렇게 간지럽냐. 야, 소금물 10%를 풀어가지고 싹 씻어. 저녁에 잘 때 싹 씹어도 씻어. 그렇게 씻으면 될 거다. 저희는 사실 염증을 그렇게 치료했어요. 아, 소금으로요? 예, 소금을 10% 소금물을 끓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식혀가지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자궁 겉을 싹 씻혀줬어요. 근데 그게 괜찮은 건가요? 아,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괜찮진 않아요. 그게 이제 싹 없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소금물이 소독이 된다라는 뜻인가요? 예, 소독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이게 갖고 북한에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마약이 왜 성병에 마약을 써요. 성병에. 왜 성병에 마약을 써요? 근데 성병에 마약을 쓴다는 게 뭐냐면 병원에 가게 되면 이게 여성들이 이렇게 성질병으로 인해서 자궁에서 냄새가 나고 약간 이런 것도 보게 되면 그냥 페니실린이잖아요. 항생제를 자궁 안에다 쌓여줘요. 그래가지고는 일반 주사가 아니고요. 예, 그 자궁 안에 직접 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생제를 주고 항생제를 맞으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그 항생제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자꾸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의사가 봐주면 또 담배라도 한갑 고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희 가까운 데서 언니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아편 있잖아요. 아편. 여성들이 그게 여성들이 자궁 염증이 왜 오는지 아세요? 씻지 못해서 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예, 샤워 그런 실태가 잘 되지 못하니까 이제 여성들이 보게 되면 이제 시장 같은데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사람하고 사람이 붙었는데 이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못 참아요. 그러니까 자주 씻지를 못하니까 저녁에는 피곤한데 모욕을 하고 싶어도 하고 해야 될 기운이 없고 물이 없어요. 그냥 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한 주일에 머리를 한 번씩 깎는 게 상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욕은 그냥 보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매일 모욕을 한다는 건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그러다 나니까 여성들 자체도 여성들이 막 모이고 시장 가게 되면 남자고 여자고 냄새가 나요. 씻지 못한 특유의 냄새. 근데 남자들은 그냥 압록강에 나가서 그냥 팬티만 입고 씻어버리면 되지만 여성들은 가릴 부분이 두 개나 되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그까짓 그 시집간 엄마들은 막 다 스프링을 벗어요. 내가 이제 시집 가겠냐 이러고 막 겨드랑이 밀고 하는데 아가씨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가씨들은 그냥 다 입고 그냥
신다리를 씻고 다리를 씻고 이래요. 그러다 나니까 이렇게 세세한까지 세부적으로 씻지를 못하고 압록강물 자체가 꼭대기 이천리 시작되는 데서부터 빨래를 하면 그 물이 계속 내려와요. 왜냐면 사람들이 집에서 세탁기를 돌리지 못할 상황이니까 강에 나와 빨래를 하니까 꼭대기서 그 빨래 물이 밑에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모욕을 했댔자 사실은 별로 도움이 없지만 그래도 느낌상 근데 그러다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내는데 이게 아편이라는 게 염증을 제거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나도 아편 먹고 하니까 그 아편을 이렇게 숟가락에다가 그때만 이렇게 저기 좀 괜찮은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아편이라는 것도 이게 숟가락에다가 물에다 풀어요. 풀어가지고 섬에다가 아편물을 묻혀가지고 그 실을 가운데다 볼루스로 매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들어가는 데까지 자궁에다 여요. 그러면 그 아편에 젖은 그 솜이 자궁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염증을 제거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넣고 있다가 저녁에 잘 때 그냥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아편 치료를 할 때는 물을 먹으면 안 돼요. 왜? 오줌을 싸면 그 아편물이 나는. 그러니까 이제 오후 한 5시, 6시부터는 금식을 해요. 물을 안 먹어요. 검증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체를 개발을 하는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것도, 염증이라는 것도 이게 다 항생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언제 페니실린 사맞을 상황이 안 되고 병원에 갈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저녁에는 그 아편 그걸 솜에다가 해가지고. 그러면 선아 씨 잠시만요. 그 아편이라는 거는 좀 구하기 쉬운 거예요? 아, 예, 그 아편은 너무 많죠. 이렇게 저도 텃밭에 가운데다 아편 심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편을 마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정 비상약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아편이 쓰임이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100가지 만병통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쏠 때 이빨이 썩어서 이게 구멍이 났잖아요. 거기다가도 아편 밀어요. 그래가지고 솜을 밀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통증이 멎어요. 그 순간만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약이 인체에 들어가서 앞으로 얼마나 나쁘겠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밝혀주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앞으로 이게 인체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내일이 안 보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언제 야야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은 일시적인 구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자궁염증도 염증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걸 솜을 여서 손가락이 자라는 데까지 자궁에다 엮고 아침에는 그 실을 매달았잖아요. 쓱 뽑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 주일 정도 치료를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또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마약 얼음 같은 거 있잖아요. 얼음 같은 걸 그걸 이렇게 연기를 자궁에다가 이렇게 마약을 태워요. 그래가지고 그 마약 연기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이런 비닐방막 같은 거 하우스를 씌우고 거기에 여성들이 이렇게 아래 옷을 다 벗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요. 그래가지고 쑥짐하듯이 그렇게 해서 자궁에다가 그 마약 연기를 써여주게 되면 이렇게 근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커진 게 많이 줄어든다고. 근데 쑥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쑥하고 마약은 다르죠. 마약이 더 직접적인 연계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개인별로 다 치료를 하고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 그냥 이렇게 북한은 대한민국은 내가 병원에 가서 어떤 약을 주세요 하면 처방받아 오세요 이러잖아요.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경험이 처방이에요. 야 병원 개뿔도 모른다 가지 마라. 해봤더니 이게 낫더라. 그냥 아편 대와서 그냥 이거 봐라. 즉시피다. 근데 그게 아편이라는 약이 일시구급이지만 순간은 패트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나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렇게 힘들게 살기 때문에 나의 밝은 미래나 내가 100세를 살겠다 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픔을 멈춰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참 열악하네요. 예, 아편이나 마약이 성병에까지 이용되고 있는 게 이게 북한 주민들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회가 만든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3만 명이 지금 여기에 넘어왔지만 마약을 안 하고도 건강하게 살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마약에 대한 나쁜 걸 알면 아마 그 자궁에 마약을 안 넣을 것 같아요. 네. 만약 위험성도 따를 것 같아요. 저는 감히 한번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 네, 따르죠. 예, 좀 상상이 안 가는 예, 부분이에요. 상상이 안 간다고. 나는 내가 어릴 아기를 낳고 이게 혼자 낳게 됐을 때 자꾸 이렇게 막 계속 장사를 하고 이랬는데 아랫배가 계속 아픈데 참 이상한 게 여자들이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간염이나 결핵이처럼 이렇게 표가 안 나요. 솔솔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다 자라서 무르익을 때
진단을 하게 돼요. 그때 근데 이제 여기서처럼 이게 계속 병원에 자주 가고 막 이렇게 미리 검진을 하니까요. 시스템이 병원이 많아야 되겠는데 내가 바쁘고 이러다 나니까 계속 아랫배가 살살 아파요. 그래 생리하느라고 아프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배가 아픈 거예요. 진짜 배가 아파서 산원에 내려갔어요. 산원 딱 내려가는데 선생님이 딱 배를 누워서 이렇게 딱 보시더니 야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했어요. 초음파를 했는데 란소 란종에 이따만한 혹이 달렸대요. 근데 막 이렇게 애기 머리만한 그게 란종에 혹이 달렸어요. 뭐 작은 근종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근종은 그러니까 자궁암은 아니고 근종이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체육 스포츠 하는 아들이 그때 4살 때였어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 4살까지 젖을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애기 둘을 데리고 혼자 살 때인데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때는 참 막막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에서 그게 이제 터지게 되면 이 내장이 다 오염이 돼서 그때는 손 쓸 새가 없다. 근데 지방병원에서 딱 이게 초음파를 해보더니 평양 가래요. 손을 못 대겠대요. 너무 커져서 그리고 위험하다. 근데다가 어떻게 그토록 몰랐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팠지만 내가 사는 게 바쁘니까 이게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하고 다니는 게 맹장 수술한 환자처럼 하고 다녔어요. 제가 아프니까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때 제가 몸이 그냥 뼈만 남았어요. 근데 뼈만 남으면 보기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얼굴 살도 똑같이 내리는데 그냥 할머니였어요. 여기 턱 밑이 주글주글해지고 그냥 내가 그냥 하루가 모르게 팍팍 드는데 야 이게 내가 그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우면 땅이 잦아든다 이때 그 생각이니까 그냥 눕게 되면 땅이 자꾸 몸이 잦아들어요. 기운이 없고 그래서 장사를 못했는데 산원에 가서 수술해 달라니까 평양에 가래요. 평양에 그때 평양 급행차가 사람이 발 디디놓을 자리도 없었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랬어요. 그 마취과장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희가 죽어도 저희 집에서 누가 한글을 안 하겠으니까 빨리 나 수술 빨리 해달라. 그래서 제가 너무 사정하니까 그 마취과장이 저 지금도 이체 앉이는데 이게 북한에는 이게 심장을 제가 이게 심장혈 이게 잘 안 나온대요. 제가 심장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심장 혈관 주사를 놔서 심장 심줄을 확장시켰대요. 그러니까 심장 이게 활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3일 동안 저를 링겔을 달고 수술을 했는데 저는 그냥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남성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여성들이 이런 질병인 이런데 뭐가 나면 안 돼요. 이게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육체의 모든 정신력을 다 뺏어가요. 살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애들을 놔두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냥 죽는다는 게 하나도 겁이 안 났고 그냥 아프니까 그래서 그냥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걸어 들어갔어요. 걸어 들어가는데 동생도 오고 그때 우리 저기 체육하는 애는 어렸으니까 할머니 집에 있고 그때 저 북한에 뒀던 맏아들이 그때는 셈이 들었잖아요. 걔가 10살 넘었으니까 엄마 손목 잡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수술실 딱 들어가는데 수술실에는 못 들어가요 가족이. 근데 그 마취과장이라는 사람의 남자 동생의 와이프가 저희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알선해가지고 이게 제가 이걸 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 애는 따라 들어왔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수술실 딱 들어가기 전에 그때 저는 제 모습을 보기가 싫었어요. 옷을 다 벗잖아요. 수술실 들어갈 때.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으니까 누런 보자기 같은 거 주고 쓰고 들어오래요. 옷을 딱 벗었는데 제가 그냥 TV에서 보던 백골이에요. 그냥 이게 가슴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있어요. 그렇게 말랐어요. 예, 그렇죠. 이게 모든 영양분이고 혹한테 가고 그다음에 그 지금 배 안에 이만한 혹이 있어요. 배만 이 아래가 볼떡해요. 그리고 가슴이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어르신들 그 껍데기만 그냥 정말 한자. 그리고 갈비뼈가 이게 다 이렇게 촥 하고 보이고 다리가 이렇게 세 다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를 내려다봤는데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보자기를 쓰고서 거기 들어갔는데 무게를 떴어요. 근데 제가 배 안에 혹이 있는데 40kg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갈 때 저는 다리가 탈린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다리를 땅바닥에 딱 놓으면 있잖아요. 전기가 찡찡찡찡 통해요. 이게 발바닥에 힘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병이 다 지세서 갔는데 고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수술 때 딱 옮겨놓더니 저를 옆으로 돌아 누우래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따바리 튀게 하더니 이게 척추에다가 마취를 하는데 딱 하니까 그냥 척추가 절반 쫙 갈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척추 마취를 딱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전신 마취가 아니고 이제 척추 반만. 마취, 척추 마취를 딱 하더니 조금 있다가 선생들이 막 들어오더니 수술대라는 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마취과장 선생님 손목을 제가 안 놓더래요. 그러면서 자꾸 살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저는 마취가 조금 들어갔잖아요. 전신 마취 안 들어가고 네, 살려달라고 나는 아이가 둘이 있다고 제가 막 그 선생님한테 그런데 제 친구가 제 모습을 마지막까지 봤어요. 근데 친구는 나가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퍽쩍 떠들며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밀어가지고 맨스입니다. 자 하나 둘 셋물 셋이요. 수술은 똑같아요. 대한민국하고 방법은 하나 둘 셋. 내가 5가지 셌나? 그 다음에 잤어요. 근데 정말 수술을 4시간 한 거예요. 1시간 반이면 끝나야 되겠는데 갑자기 하다가 이게 호흡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너무 약한데다가 신체적 조건이 너무 기력이 다 떨어져 있어. 예, 그래가지고 뭐 산소통 대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4시간 만에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다 죽었죠. 다 죽어서 내왔는데 그 선생님이 내 동생을 오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새빨간 소랭이 보더니 이게 언니한테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이렇게 보여줬구나. 척 들어 보이는데 이만한 혹이 있는데 그 밑에 잔잔한 혹이 3개, 4개가 또 달렸더래요. 근데 진짜 이만하더래요. 그러니까 저기 골물 때까지 언니가 그 아픈 배를 갖고 나는 장사를 다닌 거. 그래서 제가 다음 날인가 고통스러웠을 텐데. 고통스러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너무 힘들고 열악하기 때문에 아픔을 감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조금만 아파도 아파요. 아우 개버리 이러고 찾아서 막 먹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틀 만인가 하루 만인가 깼어요. 깼는데 뭐랄까 눈을 딱 떴는데 그냥 누구도 안 찾아요. 맏아들부터 제가 찾더라고요. 서기야 서기야 하고 막 찾는데 애는 학교를 갔고 근데 막 동생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 왜 우냐 하니까 언니가 수술실에서 딱 나왔는데 그냥 시체더래요. 얼굴이 그냥 새파랗더래요. 새파랗는데 이게 다리에 피가 막 묻었대요. 그래서 이걸 빨리 씻어주라고 더운 물로 피가 그래 이렇게 막 씻어주는데 내가 아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는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생각했나 봐요. 내가 이 수술에서 깨나지 못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든. 그래서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냥 한 주일 만에 제가 실을 뽑고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한 달을 움직이지 말래요. 이게. 근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막 고인다 지금 고돌이 나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일 됐을 때 저 지금도 잊지 않는데 북한에 옛날에 100원짜리 보자기라면 북한 여성들이 다 알아요. 100원짜리 보자기라고 옛날에 정말 질이 좋은 보자기가 있는데 그걸 2개를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이거 배를 이거 묶었어요. 예, 이게 배가 수술자리가 해질까봐 그래가지고 그 배를 해갖고 장사를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 미쳤다. 근데 저는 제가 미친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그 사회에서 대단하네. 예, 제가 애 둘을 데리고 1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힘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약해. 왜냐면 나는 내가 아니면 이 애들한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남자애들은 그거예요. 여자애들은 예쁜 리봉, 예쁜 옷 아니에요. 저희는 남자애들에서 옷에 신경 안 써요. 저는 그냥 그 애들이 배 높이를 봤어요. 그냥 내가 많이 먹었나? 푸시 같은 감지밥이라도 얘 둘을 많이 먹여서 배가 볼록하면 저는 이렇게 숨이 나와요. 그래. 어제는 우리 저 2 돌덩어리 근데 이게 애들이 배가 이렇게 되면요 막 근심이 돼요. 야 저것들을 잘 먹이지 못해 나 어떡할까. 그러다 나니까 이게 여성들이 그런 압박감에 있다 나니까 이게 질병이라는 것도 처음에 약간 감이 오잖아요. 그때 병원에 대한민국 좀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병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다 나니까 북한에는 자궁암이나 유방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시초에 안 가봐서 그러니까 초시기에 가봤으면 많이 보완이 됐을 텐데 자궁암이라든가 무슨 유방암이라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 저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사선 치료라든가 뭐 항암 치료 뭐 해서 뭐 약도 먹고 하는데 북한은 그렇게 암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하게 돼요? 일단 먹는 게 급해? 아니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19금을 말하기 쉽지는데 북한에는 제일 간단한 진단이 암 진단 받으면 자궁 들어요. 자궁 드러내요. 그게 북한에 자궁 둔 여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궁이라는 게 있게 되면 란소, 란종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암이나 뭐 근종 이렇게 보게 되면 될수록이면 그 부분적인 부분만 제거하고 여성들은 자궁이 그게 여성의 표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들어요. 그래서 아니 그 따르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치료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란소, 란종에 란소 쪽에도 혹이 생겼잖아요. 그걸 뗐어요, 쟤처럼. 이제 이따가 란종 쪽에 또 혹이 생겨요. 이게 근종이라는 거는 이게 약간 뿌리같이 약간 이렇게 연쇄가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자주 그게 해당에는 약도 먹고 이래야 되겠는데 없어요. 수술만 하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의사들도 권하는 게 자궁 드세요. 자궁이 무슨 옆집 기화인 줄 알아요. 맨날 자궁만 들래요. 그러면 자궁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암도 안 생기고 란소, 란종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냥 그래 듭시다. 이제 무슨 알아 다 났는데. 근데 실제로 자궁 든 여성들이 제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저녁에 방귀가 자궁으로 나온대요. 아니 실제로 그렇대요. 왜냐면 이게 자궁을 이게 내장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방귀는 홍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온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은 아닌데. 네, 아니요. 근데 저희는 이제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슬프게 말 안 해요. 이게 우리가 뭐 슬프게 말하면 시청자님들도 슬프잖아요. 근데 북한의 현실이 이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는 실제 보면 산원에 가서 그냥 약간 아파서 근종이나 란종 인수 받았다면 야, 너 지금 어떻게 돼? 들었지비. 그냥 자궁 든 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요. 예, 그렇죠. 그냥 야 자궁이 없으니까 무슨 뭐 월경할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다. 예, 약간.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와서 여자들이 막 폐경이 오면 울고불고 저 그때도 그랬다는데요. 지랄을 한다. 생리를 안 하면 얼마나 편안한데. 금방 와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2해 있었는데 폐경이 온 거예요. 이게 진짜? 예, 생리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딱 갔는데 폐경이래요. 펑펑 울었어요. 2년 됐을 때. 아니 제가 왜 폐경이에요? 아니 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약간 이게 내가 정상적인 생리를 못하고 왜냐면 북한이라는 땅에서 그 찬 밖에서 잠을 얼마나 많이 잤겠어요. 나무를 지키느라고 자고 밀수를 하느라고 그 바닥에서 경비대 피하느라고 그러다 나니까 이게 랭병이라는 게 생겨서 북한에 있을 때도 3개월에 한 번씩 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근데 저는 그때 북한에 있을 때는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한 게 그거예요. 하느님 아버지 제발 생리를 좀 없어보게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힘든데 여기처럼 일회용 생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빨아서 써야 되는데 물이 없고 너무 맞아요. 고치장스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제발 살아갈 수 있게 생리를 좀 가져가 주세요. 막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나라에 딱 오니까 일회용 생리대 딱 나오고 여성들은 또 나쁜 피가 많이 나가야 이렇게 로안도 안 온대요. 그리고 이게 모든 게 좋고 이게 무슨 삐골증 및 다 무슨 골반증도 안 온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산부인과 가니까 그렇대요. 생리가 빨리 끝나는 거 안 좋습니다. 이게 얼굴에 로안이 오고 예, 골다공 후유증인지 그것도 안 생기다. 그 다음부터는 또 저 제발 매달 생리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딱 2년이 되는 해 없어진 거예요. 진짜 자살하게 되더라고. 그래 나는 북한에서 그렇게 원했던 건데 예, 내가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어. 나는 여자이기 전에 엄마였고 2 아들의 목을 내가 생업을 책임진 엄마여서 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엄마였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내가 여자가 된 거예요. 나는 이쁘게 하고 싶고 이뻐요. 아들은 지가 알아서 자라젤리 그렇잖아. 난 밥 해주면 되니까. 그래도 난 엄마 어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목숨바쳐 데려온 것만 해도 지금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게 북한에서는 응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들한테도 야 다른 엄마들이 너를 데려올 거겠니? 엄마니까 데려왔지. 그러니까 약간 내가 그게 농담이지만 긍지가 있더라고.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아들이 배가 볼록했을 때 긍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아들을 내가 목숨 바쳐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게 긍지가 있었어요. 아유, 대단해. 예, 아들의 삶을 내가 그러다 나니까 지금은 또 욕심이 생겨서 아 그래 나도 여자니까 생리를 많이 해가지고 피부도 고와지고 주름도 없어져 해서 그래서 싹 이러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랬는데 생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엄청 좌절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놨더니 그러면 이제 생리를 하려게 되면 아직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완전 폐경에 가장 가깝다. 자궁벽이 얇아지고 근데 이제 어떤 약을 쓰면 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6개월을 정말 부지런히 먹었어요. 그랬더니 생리가 나졌어요. 예, 축하해요. 예, 그래서 또 생리가 낮은 날에 막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게 여성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 축하해 주잖아요. 이게 만약에 16살짜리 중학교 아이들이 되면 생리를 한다면 축하.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이런 문화를 통해서 여성들이 생리를 통해서도 내가 이 나라 여성이 됐구나. 이게 생리를 통해 내가 여성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은 생리라고 생각할 때마다 야, 이게 봄이나 물어갈 거지. 약간 거부감이 있게 그렇게 생각하다 나니까 또 생활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예. 그 자체가 있는 것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근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막 의논하고 자 이게 자궁이 전반에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한 부분을 절개하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드세요. 자궁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궁이 없어서 여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이거는 기족 생각이에요. 그냥 그래 자궁이라는 게 없으면 앞으로 근종도 더 안 생길 거고 생리도 더 안 할 거고 그래 내가 애를 다 낳는데 그냥 그게 없는 게 그냥 근원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나니까 자궁을 드는 여자들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 좀 슬퍼요. 네. 네. 아유, 산부인과 하면 또 이제 우리 아이 낳는 곳이잖아요. 네. 또 아픔도 이렇게 치유도 하지만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임신을 하면은 저기 산부인과 가면은 산모 수첩을 만들어줘요. 아,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달달이 해갖고 아이가 또 초음파 사진에 아이가 얼마큼 컸고 심장 소리도 듣고 네. 이제 해서 지금 뭐 얼마큼 자랐어요, 얼마큼 컸어요. 그리고 그 초음파로 인해서 또 이제 남녀 구별도 되고 예, 그다음에 뭐 저기 기형아나 그리고 장애 그런 것도 이제 애초에 좀 피 검사라든가 그런 거로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어때요? 북한에서는 뭐 산모수첩이라는 게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나요? 어때요? 아니요, 그런 것 없어요. 산모수첩이라는 게 없고 이제 동진료소에서 등록을 하라고 해요. 6개월이 지나면 그런 까레따라고 하거든요. 까레따? 차트. 아, 차트. 차트를 만들어 와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내진해봐라 이렇게 해요. 근데 누가 가요? 진료소 가보면 진료소 선생님이 맨날 문체하고 어디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 가요.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그냥 애는 때 될 때는 그 구멍으로 다 나온다. 북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북한 여성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은 또 그래도 옛날에는 저희가 분만을 할 때만 해도 지향절개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 동생 보니까 지금은 80%가 지향절개 하는데 왜 하는지 아세요? 몸매 때문에. 예, 물론 맞아요. 예 건강적인 것도 있지만 네. 몸매 때문에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아기를 낳아도 정말 한류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성들처럼 아주 우아하게 살고 싶은 여성들이 있는 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예정일이 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지향절개를 해요. 그럼 이제 지향절개를 하게 되면 깨끗하잖아요. 그냥 막 엄마들처럼 그렇게 막 24시간 볶아서 놓는 것도 없고 그냥 수술 딱 해가지고 깨끗하게. 큰 고통은 없어요. 저도 제왕절개를 했는데. 예, 그리고 애기도 고통이 없잖아요. 그렇구나. 애기가 자궁을 그러니까 자궁으로 이렇게 분만한 애들은 머리가 다 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자궁을 빠져나오다 나니까 머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향절개하는 애들은 홀랑 꺼내기 때문에 머리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 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배를 째고 홀랑 꺼내게 되면 아이의 그런 건강 상태도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애가 그 나오냐고 스트레스 크게 안 받고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그 멋진 애를 안 쓰면 애한테도 좀 많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가 막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게 나와요. 저는 저희 엄마가 아기 낳는 것도 보고 저희 언니가 아기 낳는 것도 분만하는 걸 제 손으로 봤는데 아기가 너무 불쌍해요. 머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얼마나 막 아기가 진짜 막 엄마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기운을 빡 주니까 머리가 나왔다가는 엄마가 딱 쓰러지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저는 봤으니까 저는 약간 지향절개를 하는 게 아기한테도 더 좀 고통을 주지 않는 일이 아닐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산모수첩? 아유, 그건 뭐 꿈이나 꿀소리죠. 네. 그런가요? 예. 자, 요즘에 예전에는 사실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불임이 어떻게 북한에도 불임이라는 그 여성분들이 많나요? 아, 그러니까 북한에는 불임이라는 불임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 내과, 얘과 이렇게 해서 산부인과, 북한에는 불임과라는 게 평양 산원에만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제가 평양 산원에 가서 3개월 동안 물리치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3층에 있더라고요. 불임과. 저게 뭔가? 이렇게 갔더니 남자들도 오는 데라고. 맞아요. 예. 뭐 여자만 문제가 있어서 뭐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남자한테도 한 40%의 저기 그 문제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 막 들어가서 아니 저건 산원인데 왜 내가 저긴 불임과인데 남자들이 그렇게 뭐 같이 또 알아봐야 란소 란자가 죽어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플루스 마이너스가 제가 북한 말을 그대로 옮길게요. 플루스 마이너스인데 거기서 뭐가 하나 죽어가지고 나가서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지방에 오니까 불임이라고 말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자궁 질병? 예, 자궁 질병. 예. 그래서 그렇게 막 불렀어요. 자궁에 병이 있다. 남자들은 또 거기에 성기에 병이 있다. 이렇게 약간 그렇게만 하셨구나. 예, 그렇게 말을 했지. 불임이라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양에 가서 알게 됐고, 그리고 북한도 변하긴 변했어요. 예. 저처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한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게 내가 아프고 자궁 질병이 생기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치료로 물리치료로 파라필 치료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갈 때는 여자들이 혼자 가고 남자들은 산원에 들어가게 되면 남자의 자존심이 없는 남자들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제가 탈북하기 전에 2011년도 보게 되면 그 산부인과 산원 의자에 남자들이 앉아 있어요. 와이프 손목 꼭 잡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변화가 있네요. 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지금 약간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어떤 또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을 갖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병을 보다가는 이제 그 남자들이 앉아 있으면 자기 아들이 못 왔잖아요. 그러면 아우 저기 뭐야 꼬투리 달고 저기 앉아 뭘 하냐 막 이렇게 남자가 들이고 앉아 저기서 뭘 하냐 남자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들은 고태가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데 젊은 세대로서는 그게 보기가 좋았고 그럼요. 예, 이제는 북한도 좋아요. 약간 그 여자들이 임신을 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남자들이 팔 껴줘요. 넘어진다고. 옛날에는 그냥 임신한 여자가 보따리 이고 지고 가면 남자는 양복 입고 점잖게 앞으로 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북한에서 사람 못 남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의 그런 보따리도 들어주고 아내를 이렇게 팔도 껴주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도 많은 변화가 이룩하곤 하지만 아직은 좀 소수적인 거고요. 이런 근본적인 산부인과 질병 치료나 이런 데서는 그 병원이 현대화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비하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은 자체로 자기가 의사가 돼서 민간요법으로 이런 질병도 그런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한심하죠. 시간이 또 어느덧 되어버렸네요. 예, 시작하면 끝이네요. 아이고, 예. 오늘 선아 씨 또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도 네,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은 거죠. 왜냐면 그걸 이제 내가 혼자서 생각하면 슬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슬픔을 내가 누구한테가 말하고 내 말을 누군가가 듣고 아, 나 그런 슬픔이 있는 여자, 슬픔도 아니죠. 그때는 그게 슬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자니까 그냥 이런 병이 생겼구나. 예,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악착같이 잘 살아 나오셨어요. 네. 축하드려요. 네. 어쨌든 네, 오늘 저희 두 여자 13회 그 북한의 산부인과에 관해서 또 질병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어요. 또 아무래도 산부인과라 그러면 저희 엄마들은 그래도 또 이렇게 아줌마들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 아픔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한마디는 딱 하고 싶어요. 우리 여자 엄마들은 강하다. 네, 예. 그렇죠.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앞으로도 강한 두 여자로 남겠습니다. 네. 예. 많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